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마감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11% 하락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6% 소폭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보합권 등락을 계속해서 3대 지수 모두 거듭하다가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반장이죠. 오전장만 유지를 하면서 오후 1시에 문을 닫게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중국향 반도체 출시가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경제 지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글로벌 PMI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치 5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합성 PMI고요. 50.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먼저 제조업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49.4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하락한 수치이고요.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을 밑돌게 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다소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어서 서비스업도 함께 보실 텐데요. 50.8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50.8은 전월 대비해서 50.6보다는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수주는 정체가 됐지만 서비스업에 있어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 상승분을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보실 텐데요. 유가는 75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펙 플러스 회의가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이 추가 감산 이슈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갖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와 또 내용들 함께 좀 짚어보셔야겠습니다. 금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는 2,00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500달러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켓워치에서 가지고 왔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쇼핑 up 7.5% a new record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한 기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미국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98억 달러, 한화로 계산했을 때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만 56억 달러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품목을 보면 주로 전자제품 그리고 스마트워치, TV 등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도 캐나다의 의류와 보석류 등을 위주로 해서 매출이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일단 소매업계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휴가철에 좀 부진했던 몫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인들이 미국 시장의 소비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후에서 가지고 왔고요. China response to World Health Organization inquiry on mystery illness outbreak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조금 사그러드나 싶더니 이제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또 유행을 하고 있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중국 당국에 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하게 되면서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WHO는 국가 내의 보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적인 채널을 좀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늘 있어 왔던 질병이다라고 현재 증가하는 폐렴의 정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국
시장 내에서 확산한 점과 관련해서는 임상적으로 특이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WHO는 중국 당국의 전염병 그리고 보건 체계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를 함께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폐렴이 집단 발병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됐던 실험실 연구 자료 또한 제출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중국 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주간 입원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이 폐렴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한 적이 있었죠. WHO가 나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테마가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함께 보실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5%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 속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한때 38,0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전보다 3.22%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에 찾아온 38,000달러 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로는 약 5,022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38,000달러는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항선이라고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인 시장에 있었던 악재를 털어냈다라는 부분이 안도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코인 시장의 일부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이 증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38,000달러의 저항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으로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찾아올 텐데요. 그 전에 새로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엔비디아를 준비했고요. 1.93%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저성능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에 이어서 저성능 반도체 칩 수출까지 함께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중국향 반도체 칩을 새롭게 개발해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향 AI 칩 출시를 내년 1분기로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출시가 연기된 제품은 출시 예정인 3종 제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H20이다라고 전했고요. 일정이 지연되게 된다면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이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함께 출시 예정인 L20 그리고 L2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L20의 경우에는 당초 일정 그대로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H20 출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실적에 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4분기에는 중국향 매출 또한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에게 다시 한번 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